신여진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에 대한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잃어버린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듯 했다가 우연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명작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은 이제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나의 친엄마가 누구일까입니다. 오늘은 신여진의 혼수 상태 설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구하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감동적인 결말을 예상해드리겠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의 병실에서 그토록 믿었던 윤성호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죠.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 믿음의 끈처럼 붙잡고 있었던 윤성호가 바로 자신이 평생 복수하려 했던 원수 신여진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구지석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윤성호는 설명을 하려 했지만 구지석은 그런 말조차 듣기 싫다며 병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쿵 하고 걸음을 내딛는 그의 발소리는 깊은 울림처럼 병원 전체에 퍼졌고 눈빛은 더 이상 윤성호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던 구지석은 과거에 부모님을 잃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과거의 기억들이 겹쳐졌고 그 사이로 윤성호가 자신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손길이 원수의 남편이었다니. 윤성호는 계속해서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구지석은 받지 않았죠. 그의 휴대폰은 침묵 속에서 울리기만 했습니다. 구하나도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생인 구지석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의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꼭 들어봐야 해. 구지석은 은인인 윤성호와 원수인 신여진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였고 신여진에 대한 복수를 계속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머리를 감싸쥐고 벽을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최명지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고 최명지를 병실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최명지는 윤성호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병실 앞에서 머뭇거렸고 간호사들에게 눈치를 살피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최명지는 윤성호가 무엇을 알아차린 것인지 또한 신여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신여진의 병실에 들어가려고 틈틈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윤성호는 한시도 병실을 비우지 않으며 신여진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호는 충격을 받은 구지석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오해를 풀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워야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렸죠. 바로 구하나였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만 병실에서 신여진을 지켜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윤성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여진에게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윤성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윤성호는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조용히 끊었죠. 구하나는 윤성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어두운 먹구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고민 끝에 신여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윤성호가 신여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을 본 구하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원수로 생각하며 복수의 대상이었던 신여진이 초라하게 병실에 누워 있었고 너무나 슬퍼하는 윤성호의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되었죠. 구하나는 윤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윤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병실에는 구하나와 신여진만 남게 됩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을 보고 잠시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쥐고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마음속 깊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여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야. 내 딸. 하나야. 구하나는 깜짝 놀라며 신여진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신여진은 눈을 감은 채로 누워서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낮고도 애틋한 목소리로 구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당황한 채로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신여진은 갑자기 병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고 무언가 단단히 깨달은 사람처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구하나를 껴안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야. 이제야 기억났어. 이제야. 너였구나. 너는 내 진짜 딸이었단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여진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과거의 큰 화재 사고로 인해 구하나가 실종되었던 충격으로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했는데 이번 혼수 상태 상황을 겪으며 그 기억들이 되살아난 것이었죠. 구하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신여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신여진이 구하나의 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는 서로를 꼭 껴안고 그동안의 오해와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이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그 결과 최명지와 윤세영의 숨겨진 모든 범죄들이 드러났고 구하나는 구지석 부모의 원수가 신여진이 아니고 최명지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내며 구지석과 신여진 사이의 오해를 풀게 해주었습니다. 구지석은 윤성호에게 다시 감사를 표하며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었죠. 신여진과 구하나는 그 자리에서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검찰청에 함께 출석하여 최명지와 조 형사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이의 어머니로 구하나는 피해 당사자의 언니로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들의 진술과 함께 제출된 증거들은 수사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눈물과 분노 그리고 용기를 품은 채로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붐볐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각각 검은 정장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포착됐습니다. 재판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는 함께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최명지와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의 눈빛은 단호했고 신여진은 입술을 꽉 다물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명진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해 윤유진을 사망케 했고 수사 무마를 위해 조 형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세영은 해당 사건 당시 유진 양의 실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최근 기업 비리와 정보 유출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구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신여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어. 우리 여기까지 왔네. 최명진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윤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명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 윤세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정적에 잠겼고
이어서 곳곳에서 작은 탄식과 숨죽인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최명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윤세영은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조금은 풀 수 있겠구나. 구하나와 신여진은 유진이를 기억하며 다시 새롭고 행복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명작 드라마의 감동적인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